지금까지 TSMC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지금 TSMC의 경쟁력, 삼성과의 기술 경쟁,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본 압도적인 1위, 그리고 기업 가치가 압도적인 1위라는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 패권 경쟁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웨이가 5G에서 굉장히 압도적이고 핸드폰도 많이 팔고 있는데, 스마트폰이죠. 지금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지 말라는 명령을 트럼프가 했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기술, 왜냐면 지금 반도체 생산 기업만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있죠. 반도체 생산 기계는 미국 기업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쓰지 않는 기업이 없는데, 그 기업들, 삼성전자건 TSMC건 화웨이의 물건을 이제 대줄 수가 없는 거죠. 되면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올 테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TSMC는 매출의 20% 가까이가 화웨이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TSMC는 바로 화웨이하고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어요. 생산 공장을. 그래서 명확한 제스처를 빠르게 보여준 거죠. 우리는 중국이랑 끊는다, 화웨이랑 끊는다, 미국과 더 돈독해지고 싶다라는 사인을 강하게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의 기사들은 쇼다, 보여주기 식이다로 하는데, 그 보여주기를 제대로 하는 거죠. 게다가 대만의 정권이 친미 반중인 차이 잉원 총통이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SMC 기업의 입장이나 대만 정권의 입장이 같은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도 그렇고 TSMC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분명히 트럼프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도 똑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화웨이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물량을 많이 사준다고 해도 제일 큰 주문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TSMC도 화웨이의 볼륨이 20% 안팎이었다고 했는데 미국의 볼륨은 58%였다고 해요. 당연히 미국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도 미국 쪽이 세죠. 지금 미중 패권 다툼해서. 근데 삼성전자의 입장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차이잉원 총통이 연임했을 때 그 각국에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만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좀 눈치를 보느라고. 그거 기사가 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연일 기사가 되는 게 시진핑이 언제 온다, 일찍 온다, 시진핑이 오면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사를 정부에서 내보내고 있죠. 이런 방향, 지금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메시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이 그게 아닌데 지금 한국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애매하다, 좋게 말해서 애매하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누가 왔죠? 예, 그 지난주였나요? 그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그 정치국 외교위원이 와서 저희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그 회동을 가졌었죠.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화웨이 때문에 온 거다, 화웨이에 지금 반도체가 납품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달라 라는데,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의 좋은 기회가 아니라 받아줄 수 없는 독이 든 잔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입장이 분명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우리 정부하고의 손발이 맞지 않는, 뭔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이게 시장 상황을 미리 좀 예측해 보면 일단 먼저 TSMC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의 물량을 잃게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미국의 입장에서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거기에 바로 협력을 한 TSMC에 전략적으로 물량을 좀 몰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인텔이든 퀄컴이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하고 약간의 엇박자가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차피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중국이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정부의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세공정에서 TSMC하고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TSMC가 50%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을이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니까. 주문을 주는 팹리스들은 갑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 체제, TSMC 독점 체제이면 휘둘리겠죠. 슈퍼울이죠. 그렇죠. 슈퍼울. 슈퍼을에 휘둘리겠죠.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으로 기술 수준이 비슷한 넘버 2를 키우는 게 좋겠죠. 저는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계속 따라가면서 경쟁을 해줄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자체 수급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기업 중에 아까 시장에서 5위였나요? SMIC라는 중국 파운드리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이면 그쪽이 유일하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SMIC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운드리 이야기 어떠셨어요? 굉장히 몰랐던 부분 많이 알게 됐고, 이게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니라 이런 국제의 미중 간의 패권 다툼까지 이어지는 좀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2달 뒤인데 네네. 지금 트럼프는 강력한 반중 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TSMC의 그런 친미적인 행보가 지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저 노선의 변화가 생기면 약간 삼성전자 같은 이런 애매한, 우리 정부 같은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더 그 반전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렇죠. 일단 시진핑 정권에서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는 사실 트럼프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러니까 당을 초월해서 미국의 슈퍼파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중국에 가하는 것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과하게 트럼프의 캐릭터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부담일 텐데 미리 해놨으니까 만약에 권력을 잡더라도 땡큐죠. 우리는 중국한테 유화 제스처 더 심하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걸 유지만 해도 압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리와 명분을 다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이 공화당, 트럼프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TSMC를 중심으로 TSMC의 역사와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